학군지는 정말 대학을 바꾸는가? 이사 한 번으로 대학이 바뀐다면 당신은 이사를 가겠습니까? 학군지. 이 단어 앞에서 수많은 부모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가족회의를 열게 만들고 때로는 집 한 채 값만큼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이사 한 번으로 아이의 대학이 바뀐다면 여러분은 움직이시겠습니까? 대치리동, 목동, 분당, 수성구. 지도 위에 몇 개 동네가 마치 입시의 지름길처럼 이야기됩니다. 그곳에 가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같은 아이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 가면 다르다더라. 같은 아이도 환경이 바뀌면 달라진다더라. 대학이 달라진다더라. 카페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누군가의 조카는 대치동으로 이사간 후 성적이 올랐다더라. 누군가의 친구 아들은 학군지 학원을 다니면서 달라졌다더라. 수능이 끝난 지금 성적표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는 건 부동산 앱과 학원 정보입니다. 학군지의 전세가는 오르고 상담 예약은 밀리고 부모들의 발걸음은 빨라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아직 제대로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학군지는 정말 아이의 대학을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질문을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기대가 아니라 데이터로, 소문이 아니라 구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학군지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학군지가 왜 대학을 바꾼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학군지가 유명해진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은 대학에 간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스카이 합격자 수, 의대 진학률, 명문대 진학 통계, 이 숫자들이 학군지의 명성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대치동의 한 고등학교는 졸업생의 40% 이상이 서울 주요 대학에 진학합니다. 목동의 유명 중학교는 특목고 진학률이 일반 학교의 몇 배에 달합니다. 이런 수치는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학군지 덕분에 대학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이미 준비된 아이들이 그곳으로 모인 걸까요? 학군지는 공부 잘하는 아이를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공간이 아니라 이미 경쟁력을 가진 아이들이 집결하는 장소에 가깝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군지로 이사를 가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 의지가 있는 가정입니다. 학군지 프리미엄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고 아이의 교육을 위해 생활 반경을 바꿀 의지가 있습니다. 둘째, 이미 정보력이 있는 가정입니다. 어느 학원이 좋은지, 어느 학교가 관리를 잘하는지, 언제 이사를 가야 유리한지 알고 있습니다. 셋째, 학습 관리 능력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의 학습 습관을 잡아줄 수 있고, 진도를 체크할 수 있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정보력, 사교육 경험, 학습 습관, 관리 능력, 이 조건을 가진 가정이 학군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진 자원과 노하우가 학군지에 축적됩니다. 그 결과 좋은 대학 진학 사례가 늘고 그 사례는 다시 신화가 됩니다. 봐라, 역시 학군지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 성공은 동네가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 동네로 온 사람들이 만든 건가요? 통계학에는 선택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이미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집단의 결과를 그 집단의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는 뜻입니다. 학군지가 아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뀔 준비가 된 아이들이 학군지로 모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대학이 바뀌지 않은 아이들, 오히려 자신감을 잃은 아이들, 부모도 아이도 지쳐버린 가정들, 그들의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성공 사례만 회자되고 실패 사례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됩니다. 우리 아이는 거기 가도 안 되더라. 환경보다 본인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 역시 타고나야 하나 봐. 이런 식으로 조용히 정리되고 학군지의 신화는 계속 유지됩니다. 통계는 말합니다. 학군지의 명문대 진학률은 높다. 하지만 통계는 이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통계를 만들었는가? 학군지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건 상위 몇 퍼센트의 아이들입니다.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전국 모의고사 상위권, 특목고 진학생들. 이들이 학군지의 간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어디에 있든 상위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학교나 지역의 영향은 약 20% 미만이었습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개인의 학습 능력, 가정의 교육 환경,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학군지는 조건이 갖춰진 아이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지만 조건이 없는 아이에게는 결정적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중간과 하위권 아이들에게 학군지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비교는 더 잔인해집니다. 나는 여기서 몇 등이지? 이 동네 평균에도 못 미치나? 학원에서도 나만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부모님은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문제인 걸까? 이 질문은 성적보다 더 깊게 아이를 흔듭니다. 실제로 학군지에서 상담을 받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비교 불안과 자존감 저하를 호소합니다. 객관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인데 주변과 비교하면서 무너지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한 상담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군지에서 중위권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요. 상위권은 자기 길을 가고 하위권은 이미 포기한 경우가 많은데 중위권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상황을 계속 경험하거든요. 그게 제일 괴롭습니다. 학군지는 대학을 바꿔주기보다 아이를 시험대 위에 더 자주 올려놓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군지는 부모도 바꿉니다. 학군지로 이사를 가면 부모의 기준도 함께 이동합니다. 주변에서 스카이 이야기가 일상이 되고 학원비가 월 200만 원을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고 고3 겨울방학에도 학원을 다니는 게 당연해집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가 기본이야.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 없지. 이 말이 반복되면서 부모 자신도 불안의 늪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큰 힘이 됩니다. 학군지가 정말로 바꾸는 것은 대학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어떤 동네에서는 상위 20%면 잘하는 학생입니다. 부모도 만족하고 아이도 자신감이 있고 선생님도 칭찬합니다. 하지만 학군지에서는 상위 20%도 불안해합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더 해야 해. 주변 애들은 다 이것보다 위야. 기준이 올라가면 불안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족은 점점 멀어집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 대학이면 성공인가? 남들은 더 잘 가는데 우린 왜 이 정도일까? 이렇게 투자했는데 이게 맞나? 이 순간부터 대학은 목표가 아니라 비교의 도구가 됩니다. 아이의 성장이 아니라 남과의 경쟁이 중심이 됩니다. 학군지는 아이를 더 멀리 보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이를 더 쉽게 좌절시키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잊고 있던 질문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학군지에 가려고 했을까? 대학 때문이었습니다. 더 좋은 대학, 더 높은 간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아이의 여유, 가족의 평화, 부모 자신의 확신. 학군지로 이사를 간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애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뭔가 안심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애도 힘들어하고요. 학군지는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공간이 아니라 때로는 더 증폭시키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인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학군지는 정말 대학을 바꾸는가? 정답은 이것입니다. 학군지는 대학을 바꿀 수도 있지만 보장하지는 않는다. 학군지는 확률을 높일 수는 있어도 결과를 대신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대학을 바꾸는 건 동네가 아니라 아이의 속도와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어른의 태도입니다. 어떤 아이에게 학군지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더 성장하는 아이, 자극을 받으면 달라지는 아이, 시스템 안에서 길을 찾는 아이에게는 학군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버거운 무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속도가 필요한 아이, 비교 속에서 위축되는 아이, 압박을 받으면 오히려 멈춰버리는 아이에게 학군지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가 유명한가가 아니라 여기가 우리 아이에게 맞는가? 학군지를 고민하는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아이는 경쟁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인가요? 아니면 자기 속도를 지켜야 하는 아이인가요? 둘째, 우리 가정은 학군지의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정보를 찾고 관리하고 투자할 여력이 있나요? 셋째,
학군지로 가는 것이 아이를 위한 선택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불안을 덜기 위한 선택인가요? 넷째, 만약 학군지에서도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군지 논의에서 빠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는 환경보다 관계 속에서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동네에 사는지보다 누구와 대화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보다 집에서 어떤 질문을 받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가 아니라 오늘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시험 몇 등 했어가 아니라 요즘 뭐가 제일 고민이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는 어디에 있든 잘합니다. 반대로 매일 성적 이야기만 하고 비교만 하고 불안을 쏟아내는 부모 밑에서는 학군지에 있어도 아이는 무너집니다. 학군지가 줄 수 있는 건 정보와 자극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활용할지는 결국 아이와 부모의 몫입니다. 학군지로 이사를 가지 않기로 결정한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자기만의 속도가 있어요. 느리지만 꾸준하고 비교당하면 위축되는 스타일이에요. 학군지 가면 아마 매일 비교당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남기로 했어요. 대신 아이 눈높이에 맞는 선생님을 찾고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죠. 결과적으로 아이는 자기 길을 찾았어요. 스카이는 아니지만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대학 갔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하나의 성공입니다. 학군지는 선택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는 학군지가 맞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학군지가 아닌 곳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맞는 환경이 어디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어디든 결국 아이를 성장시키는 건 부모의 신뢰와 지지입니다. 너는 어디에 있든 괜찮아.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걸 알아. 결과와 상관없이 너를 믿어. 이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는 학군지가 아니어도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반대로 이 말을 할 수 없다면 학군지에 가도 불안은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한 선택을 돕는 이야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은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한 선택을 돕는 이야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